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오늘은 좀 껄끄러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드디어 우리 KF-21을 개발하기 위한 시험 비행이 모두 끝났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기쁜 소식 속에서도 지금 KF-21에 대한 안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바로 KF-21 블록1의 양산이 2028년에 끝나는 게 아닌 1년 지연되어서 2029년에 끝난다는 소식인데요. 그런데 이게 사람들마다 하는 이야기가 전 정권 때문이다, 아니면 현 정권 때문이다로 서로 상대편 탓을 하면서 정치적 문제로 끌고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저는 정치적 이야기를 하는 걸 싫어하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다룰 생각이 없었는데요.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면 이게 정치적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정치적 문제도 아니고, 그리고 전 정부가 잘못한 것도, 그렇다고 현 정부가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 이 문제는 바로 KIDA와 공군이 잘못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전에 앞서서 이번에 카이와 폴란드 정부는 FA-50에 대한 수정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지금 미국에서 개발하고 있는 신형 항법장치와 레이더의 공급 지연으로 인해서 우리가 폴란드를 위해서 개발하고 있던 FA-50PL의 공급이 지연되게 생겨서 문제였는데요.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한 수정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수정 계약의 핵심은 폴란드에 대한 FA-50PL의 납품 기한을 6개월 연장하는 것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원만하게 해결된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 문제와 함께 FA-50에 대한 암남통합까지 지연되면서 폴란드에 대한 FA-50PL 사업이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많았는데요. 다행히 새로운 수정 계약을 체결해서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해서 다행이 아닌가 합니다. 방사청에 따르면 폴란드와 카이 양측 어느 쪽에도 귀책 사유가 없다는 점에 양측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아무튼 이번 일은 우리가 폴란드에 감사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합니다. 그에 반해서 말레이시아 쪽에서는 아직 아무 말이 없어서 걱정인데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미국산 팬텀 스트라이크 레이더를 선택한 건 폴란드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도 마찬가지고, 당연히 말레이시아에 공급하기로 한 FA-50의 공급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레이시아 쪽에서는 아무 말이 없네요. 이러다가 말레이시아에 우리가 지체 배상을 해야 하는 것 아닌지 걱정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나오션과 HD 현대에 이어서 구한진중공업 현 HJ중공업, 이 회사는 왜 이름을 바꾸어서 매번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과거 이름을 설명하게 하는 건지 답답한데요. 사람들은 대부분이 과거에 독도함을 건조했던 한진중공업으로 알고 있어서 항상 이리 설명을 해야 합니다. 아무튼 구한진중공업에서도 이번에 미 해군의 군함에 대한 MRO를 수주하는데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한진중공업이 수주한 함선은 미 해군 해상수송사령부 소속의 4만톤급 군수지원함 아멜라 에어하트라는 함선이라고 하고요. 이리해서 한진중공업도 드디어 MRO 사업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전에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하나오션과 HD 현대, 그리고 구한진중공업 말고도 SK오션플랜트와 삼성중공업도 미 해군의 MRO 자격 획득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는 정말 많은 미국 군함이 우리나라에서 MRO를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마스가 사업과 관련해서 드디어 우리가 예상했던 이야기가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미국 조선소에서 우리나라 조선소에게 군함 건조에 대한 하도급을 내릴 거라는 소식인데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미 해군은 지금 컨스텔레이션급 호위함 사업에 실패를 하고 헌팅턴 잉걸스와 미 해안경비대의 레전드급 경비함을 바탕으로 새로운 호위함 건조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이 사업의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원래는 이 사업은 FFGX 사업이었는데 사업 명칭이 FFX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럼 왜 변경되었느냐라고 했을 때 여기서 지가 가이드 미소, 그러니까 유도 미사일의 약자였는데요. 지금 미 해군이 레전드급 경비함을 바탕으로 도입하는 새로운 호위함은 사실상 제대로 된 유도 미사일이 없으니까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업 명칭이 변경된 건 미 해군이 호위함의 요구 조건을 변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사업은 유도 미사일이 빠진 FFX로 변경된 건데요. 그런데 미국의 헌팅턴 잉걸스는 이 함선의 초도함을 2028년까지 추역시킨다고 하는데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지금 미 해안경비대의 레전드급 경비함은 11척인가 건조되었고 미 해안경비대에서는 한 척인가를 옵션으로 추가로 건조할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헌팅턴 잉걸스는 미 해안경비대의 추가 옵션 계약 내용에 따라서 추가 건조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 일부 블록을 사전 제작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전 제작되고 있던 부품을 미 해군의 호위함 건조용으로 전용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헌팅턴 잉걸스가 초도함의 추역이 2028년까지 가능하다고 한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이미 미 해안경비대를 위해서 부품 생산을 하고 있던 함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명 헌팅턴 잉걸스에서 초도함은 아주 빨리 건조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러나 후속함들부터는 그리 되지 못하겠죠.
그래서 지금 이미 미 해군에서는 주관 조선소로 헌팅턴 인걸스를 지정을 했지만 미 해군에서는 이미 추가 조선소 계약을 위해서 경쟁 입찰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추가 조선소로 지정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회사가 바로 한화가 최대 주주로 있는 오스탈사입니다. 오스탈사는 지금 미 해군의 LCS함을 건조 중이고 LCS 다음으로는 원래는 컨스텔레이션급 호위함을 건조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내에서 호위함을 가장 빨리 추가 건조할 수 있는 회사가 오스탈사입니다. 그리고 미 해군은 이 함선을 아주 빨리 건조해 주길 원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빨리 건조가 가능한 회사가 선정될 가능성이 높고 그게 오스탈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헌팅턴 인걸스에 이어서 미 해군의 호위함 건조에 추가 조선소로 선정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회사는 오스탈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오스탈사의 최대 주주는 바로 우리나라의 한화이고 그래서 오스탈사는 미 해군이 원하는 대로 호위함의 빠른 건조를 위해서 우리 한화에게 하도급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다만 그 형태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모릅니다. 메가 블록을 우리나라에서 제작을 해서 미국에 있는 오스탈사에서 완성을 하게 될지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항해가 가능할 정도로 완성을 해서 미국에서 최종 의장 공사만 하게 될지는 아직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미 해군은 호위함을 아주 빨리 건조해 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오스탈사가 미 해군의 요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미국에서만 건조해서는 불가능하고 그래서 틀림없이 우리나라에 하도급을 줄 거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건 헌팅턴 인걸스도 마찬가지인데요. 결론은 두 회사가 호위함 건조 조선소로 선정이 되면 당연히 누가 더 많은 함선을 더 빨리 건조를 해서 납품하느냐의 경쟁으로 흘러갈 수밖에는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화에게 하도급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오스탈사와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헌팅턴 인걸스도 우리나라 회사에 하도급을 줄 수밖에는 없을 거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팅턴 인걸스는 이미 같이 군수지원함을 만들기로 한 HD 현대에게 하도급을 줄 것이라고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미의회는 자신들이 처한 사정이 어떤 상태인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여전히 군함 많은 미국 현지에서 건조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우리 회사들이 전면에 나서서 미 해군의 군함 건조 사업을 따고 직접 건조를 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기에 당장은 미국 조선소들을 전면에 내세우고 하도급 형식으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군함을 건조하고 말 그대로 완성만 미국에서 하는 형식으로 당분간은 미국에게 군함을 공급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대로 사업이 진행될 모양입니다. 물론 이게 결코 달가올 리는 없고 우리 조선소보다 훨씬 규모도 작고 그리고 기술도 떨어지는 회사들에게 하도급을 받아야 하는 게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겠지만 어쩌겠습니까? 미국 의회가 여전히 군함 많은 미국에서 건조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니 우선은 이런 식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국에서 터키에 대한 F-110 엔진 10기에 대한 판매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터키는 우선은 칸 전투기를 개발하기 위한 시험용 엔진을 확보하게 되어서 한시름을 놨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미국이 F-110 엔진 판매 승인을 한 이유는 역시 미국에서 터키에게 보내는 신호인데요. 무엇이냐면 지금 미국 고위 관계자들이 조만간 터키가 러시아로부터 공급받은 S-400을 철수시키고 F-35 프로그램에 다시 복귀할 거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재미있는 게 터키가 F-35 프로그램에 조만간 다시 참여하겠다는 이야기는 거의 터키에서는 나오지 않고 있고 주로 미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원래 터키는 F-35 공동개발국이었으나 러시아로부터 S-400 대공미사일을 도입하면서 F-35 공동개발국 자격을 박탈당하고 쫓겨났는데요. 문제는 미국에서는 만일 언제라도 터키가 S-400을 포기하면 F-35 프로그램에 참여시킬 수 있다고 오래전부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터키는 미국의 제안을 거부하고 있었는데요.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고부터는 미국에서 더욱더 터키에게 S-400을 포기하고 다시 F-35 프로그램에 참여하라는 권유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터키는 지금은 거부도 승인도 하지 않고 있고 다만 S-400을 철수하기 위해서는 몇 년이 걸릴 거라는 이야기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키는 분명하게 과거처럼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지 않고 있고 그로 인해서 미국 관계자들이 터키가 조만간 F-35 프로그램에 복귀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문제는 웃기는 이야기지만 터키가 미국에게 제재를 풀어달라고 요청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오히려 안달이 나서 S-400을 철수시키고 F-35 프로그램에 복귀하라고 설득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고요. 과연 터키가 어떤 결정을 할지는 저도 의문입니다. 다만 분명한 건 터키도 S-400을 오래 유지할 생각이 없는 건 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터키는 지금 스틸돔이라는 명칭으로 자국 스스로가 개발한 다층 방어막을 구축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스틸도맨은 S400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이미 터키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터키가 장기적으로 S400을 운용하지 않을 건 분명한데, 그럼 터키가 S400을 철수하고 그 대안으로 생각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실은 터키에서는 시페르라고 자체적인 고고도 방공망을 개발 중입니다. 이 녀석은 재원상 성능은 우리의 엘셈과 상당히 비슷한 놈이고요. 그래서 터키는 원래는 이 시페르라는 방공망을 이미 2024년부터 실전 배치할 거라고 하고 있었는데요. 당연히 이 이야기는 터키가 항상 하는 것처럼 뻥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델은 2022년인가 첫 요격 시험이 있었고, 그래서 개발을 하려면 아직도 한참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부터 실전 배치한다는 건 항상 터키가 하는 거짓말에 불과하고요. 아무튼 어찌되었든 터키는 S400을 대체해서 새로운 고고도 방공망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개발되면 S400을 철수시키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정말 웃기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결론은 지금 이 문제는 오히려 제재를 당하고 있는 터키가 아니라 제재를 가한 미국 측에서 안달이 나서 터키를 설득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 미국에서 터키를 설득하기 위해서 칸 전투기를 위한 F-110 엔진 판매를 승인해 준 것이고요. 그럼 우리의 KF-21의 경쟁자인 칸이 조만간 나오는 거냐라고 했을 때, 어디까지나 F-110은 칸 전투기를 개발하는 동안 터키의 자국산 엔진이 나올 때까지 사용할 시험용 엔진이고요. 터키는 자국산 엔진을 개발해서 칸에 탑재한다고 하고 있으니 양산기에도 F-110을 탑재할지는 미지수이고요. 아마 양산기에도 F-110을 탑재한다고 해도 서방의 많은 전문가들은 터키의 칸이 아직은 개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실제로 실전 배치되려면 2035년은 넘어야 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우리 KF-21의 경쟁자가 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한마디로 지금 미국은 터키에게 F-35 프로그램에 다시 돌아와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럼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시 KF-21 양산 지원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방사청에서 KF-21 보라매의 개발 시험 완료를 선언했는데요. 지난 1월 13일 방사청은 KF-21 보라매의 개발 시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KF-21은 42개월 동안 1600회 비행을 하고 13,000개의 시험 조건을 통과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사실상 KF-21의 개발이 완료되었습니다. 솔직히 정말 놀라운 일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KF-21은 42개월 동안 1600회 비행시험을 하면서 단 한 번의 사고도 없었고 일정이 지연되는 일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놀라운 일인데요. 그런데 KF-21에 관해서 지금 기쁜 소식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 KF-21 보라매 블록1의 양산이 원래는 2028년에 끝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일부 예산이 기재부에서 반영이 안 되어서 지금 KF-21 블록1의 양산이 1년 지연되어서 2029년에 끝날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문제가 왜 발생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 정치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 정부에서 KF-21의 양산 비용을 삭감을 해서 그 영향으로 양산이 늦어지게 되었다라고도 이야기하고, 반대측 정치적 성향의 사람들은 현 정부가 충분한 예산을 반영을 하지 않아서라고 하고 있는데요. 솔직히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 문제를 다루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정치적인 문제 같아서입니다. 그런데 양측 주장이 실린 기사들을 자세히 보니 전혀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래서 여전히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정치적 시각으로 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람들의 잘못된 시각을 바로 잡기 위해서 이 문제를 다루기로 했습니다. 이게 정확히 어떻게 된 거냐고 하면 KF-21은 해년마다 일정하게 집행해야 하는 예산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분명 전 정부에서 원래 계획된 예산을 일부 반영하지 않은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현 정부에서는 전 정부가 집행하지 않은 예산까지 추가로 반영을 했어야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작 현 정부에서도 전 정부가 반영하지 않은 예산을 반영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럼 이 문제는 누구 잘못일까요? 전 정부의 잘못일까요? 아니면 현 정부의 잘못일까요? 둘 다 아닙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육해공군의 예산은 법률에 정해진 비율에 따라서 공정하게 배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 정부에서 배정하지 않은 예산을 현 정부에서 추가로 반영하게 되면 당연히 공군의 다른 예산을 삭감을 해야 한다는 게 현재 기재부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치적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 정치적 색깔을 입히지 않고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간단합니다. 바로 KIDA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원래 우리의 KF-21은 블록1 초도 물량을 40대를 양산하기로 했는데요. KIDA에서 초도 양산 물량을 20대로 줄이라고 했고, 그래서 전 정부에서는 2028년까지 20대를 양산하는 것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방사청에서는 2차 20대에 대한 정식 생산 계약을 체결하기도 전부터
업체들에게 일종의 임시 승인 같은 걸 해서 20대에 이어서 추가 20대를 바로 연속으로 양산을 하게 해서 2028년까지 40대를 양산하는 것으로 계획을 진행시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 그만큼 전 정부에서 집행하지 않은 예산을 현 정부에서 추가로 편성을 해야 하는데요. 정작 공군에서는 추가 예산 편성을 안 해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KF-21에 예산을 추가 편성해버리면 그만큼 다른 장비 도입 예산, 그러니까 F-35 도입 예산 등을 삭감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군은 추가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아버린 것이고 기재부는 그냥 그대로 예산을 진행시켜버린 것입니다. 당연한 게 기재부 입장에서는 공군에서 신청하지도 않은 예산을 집행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KF-21 보람의 블록1의 양산이 2028년까지는 30대가 양산되고 2029년이 되어서야 40대 전부 양산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KF-21 보람의 블록1의 양산 완료가 1년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마 분명 이 기사를 다른 언론들에서 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제가 본 모든 언론들은 자신들의 정치 성향에 따라서 현 정부와 전 정부 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욕을 먹어야 하는 건 현 정부나 전 정부가 아니라 KIDA와 공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이번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KIDA가 초도 양산 물량을 줄여서이기 때문에 KIDA가 욕을 먹어야 하는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줄어든 예산을 공군은 이미 다른 곳에 사용을 했을 테니 당연히 이번에 증액되는 예산도 공군이 바로 반영을 했어야 하는 건데 반영을 안 하고 배째라를 시전해버린 거니 공군이 욕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법률에는 3군 균형 발전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공군의 예산을 늘리면 해군과 육군의 예산도 동일하게 늘려야 합니다. 그래서 기재부나 정부 마음대로 특정 군대에 대한 예산을 마음대로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당연히 이미 저번에 KF-21에 대한 예산을 삭감했을 때 당연히 공군은 그 예산을 다른 곳에 사용했을 테니 이번에는 당연히 공군이 KF-21에 대한 예산을 증편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공군은 나몰라라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치적 색깔로 누가 옳다를 따질 게 아니라 공군에게 F-35 추가 도입 비용 등 공군의 다른 예산을 줄여서 KF-21에 대한 예산 증편을 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저도 처음에는 이 문제가 정치적 문제인 줄 알았으나 양쪽의 기사를 전부 보니 이 문제의 실체를 알겠더군요. 그러니 정치적 색깔로 자신들의 정치 성향의 기사만 볼 게 아니라 양쪽의 기사를 전부 봐보세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 KF-21 블록1의 양산이 정말 엉뚱한 문제로 1년 지연되게 생겼는데요. 분명히 말하지만 공군은 내년에는 공중급 6이나 F-35 등 관련 예산을 줄여서 KF-21의 양산 예산 증편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공군은 저번에 KF-21의 양산 예산이 줄었을 때 그 예산을 다른 곳에 사용을 했지 않습니까? 그 돈이 공군이 아닌 해군이나 육군에 간 것도 아니고 공군이 사용을 한 거니 당연히 공군이 책임을 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공군은 교묘하게 이게 마치 정치적 문제인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요. 공군은 언론 플레이 같은 걸 하는 비겁한 행동이나 해서 이 문제의 논점을 흐릴 게 아니라 자신들이 저지른 일이니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공군과 함께 욕을 먹어야 하는 조직은 KIDA입니다. 결국은 KIDA 덕에 우리의 KF-21의 양산과 배치가 1년 지연되게 되었고 그로 인한 전력 공백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여러분도 알겠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KF-21의 배치 일정에 따라서 F4 팬텀과 그리고 F5를 퇴역시키고 퇴역 예정입니다. 그런데 KF-21의 배치가 늦어지면 그만큼 전력의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만일 KF-21 블록1의 양산이 늦어지면 당연히 블록2의 양산도 밀릴 것이고 그럼 KF-21의 첫 수출에도 지장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KIDA의 어리석은 판단으로 인해서 우리는 너무 많은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모든 문제를 편을 가르고 색안경을 끼고 보면 진실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내 편, 네 편 할 게 아니라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항상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정치적 시각이 아닌 공정한 시각으로 보면 정말 누가 잘못을 했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객관적 시각으로 이 문제에서 정말 누가 잘못했는지를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